자, 오늘은 이호나무, 여러분들 보이시죠? 저게 뭘까요? 무슨 나무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평범해 보이는 나무이고, 뭐, 잎도 없고요. 어, 지금 보이는 거라고는 그냥 겨울 모습 그대로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가까이 이렇게 당겨볼까요? 이렇게 당겨보면, 예, 찰랑거리는 모습 보이죠? 위로 올라가 볼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네, 이 찰랑거리는 모습 보이시죠? 네, 오늘은 이 찰랑거리는 녀석과 이 나무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틀 전에 제가 여기 왔다가 좀 봉변을 당했어요. 한참 찍고 있는데, 여기 옆에 지금 차 보이시잖아요. 이게 차길이에요. 근데 여기 세차장이 저 앞에 있는데, 어떤 녀석이 세차를 하고, 이쪽으로 지나가면서 담배꽁초다가 담배꽁초를 밖으로 휙 던졌어요. 근데 요 밑에 이렇게 나무 밑에 있으면은 안 보이거든요, 사실. 사람이. 그러니까 그냥 무식하게 쑥 걸었는데 그게 제 몸에 맞아가지고 불똥이 팍 튀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가 갖고 있는 여기 아주 찰진 여기 한번 대책에 한번 나왔습니다. 저는 그게 안 찍혔는 줄 알았더니 찍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잠시 제 욕이 찰지게 아마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용서하시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요 나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볼까요? 자,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찰랑거리고 있고 길게 뭔가 이렇게 늘어뜨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찰랑거리는 것과 동시에 그 옆에 동글동글한 것도 있잖아요. 그죠? 네. 저거는 뭐 짐작을 하실 거예요. 작년 열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과연 이거는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나무는 누구일까요? 힌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울가이고, 그 다음에 수령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지금 차 보이시죠? 지나가는 거. 그렇게 어떤 녀석이 저한테 담배꽁초를 날린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랬어요? 자, 수령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두 사람이 거꾸로 앉아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오래된 그런 나무이고요. 이 나무는 아주 이른 봄에, 겨울이 지나가지 않은 아주 이른 봄에 이렇게 꽃을 피우고, 그 다음에 또 열매를 일찍 맺는 그런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바로 오리나무입니다. 오리나무 들어보셨죠? 오리나무. 오리나무 하면 또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그 오리나무는 뭐 옛날에 이 거리를 재기 위해서, 우리 10리, 20리 이렇게 거리를 재기 위해서, 뭐 표시하기 위해서 뭐 심었다 라는 얘기를 아마 들어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근데요, 그 얘기는 낭설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은, 낭설이기 이전에 근거가 사실 없어요. 근거뿐만 아니라 문헌이라든가 어떤 걸 찾아봐도 그런 게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스토리텔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시대에 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빨리 퍼지고 또 너무 쉽게 퍼져요.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쉽게 믿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은 경계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리나무에 그 오리는 한자로도 5오자에다가 40리자를 쓰는 건 맞아요. 그래서 그 오리라는, 그러니까 거리에 대한 그런 개념이 사실상 있긴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근거는 또 추천은 없다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오리나무는 아까 소개시켜드렸습니다만은 굉장히 이른 봄에 핍니다. 굉장히 이른 봄에 펴요. 사실 얘기해서 설 지나고 나서 대보름 전에 피는 녀석이 바로 이 녀석이에요. 그럼 이 녀석이 예전에는 마을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이 이 나무를 마을에서 일부러 키웠어요. 그리고 이 나무를 보호까지는 아니지만은 이 나무를 손을 못 대게, 함부로 훼손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마을에서 관리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풍치목이나 아니면 풍수목, 그러니까 큰 물이 나왔을 때에 물을 이렇게 속도를 줄여주거나, 아니면 골바람이 크게 불 경우에 그 골바람을 조금 약하게 해주는, 마을 입구에서 약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나무이기도 합니다. 꼭 오리나무뿐만 아니라 오리나무 종류가 이제
그렇게, 그런 작용을 했다라고 기록이 있고요. 그러면은 왜 마을에서 이 오리나무를 심어가지고 관리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짐작 가는 게 있으십니까? 네. 옛날에는 농경사회였잖아요. 그죠? 농경사회이고, 자, 지금의 남부지방과 중부지방과 북부지방과 우리 절기라는 것을 만약에 적용을 시켜보자 이거죠. 절기. 그 절기라는 걸 입춘이라고 하게 되면 날짜는 똑같이 박혀져 있지만 과연 그 입춘의 날씨가 북쪽이랑 중부랑 남부랑 같을까요? 달라요. 자, 그러면은 옛날에 농경사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농경사회에서 농사를 짓기 위한 어떤 그 시간적 개념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언제 농사를 지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옛날엔 시계도 없었고, 지금처럼 디지털 시계도 없었고, 그렇게 과학적이지 못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농부들이 그렇게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했어요? 계절 지표가 필요했던 거예요. 계절 지표. 그 계절 지표를 주로 식물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식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계절 시계라고 저는 얘기하는데 농사 계절 시계를 나무를 이용하거나 풀을 이용했다는 거죠. 그러면 나무를 이용하거나 풀을 이용했을 때 어느 지점이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꽃이 피는 시기. 그 시기를 농사의 어떤 지표 시기로 삼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그 오리나무에 꽃이 피잖아요. 그럼 이때는 뭐를 해야 되고, 참나무, 상수리나무에 꽃이 피게 되면, 수꽃이 피게 되면 그때는 뭘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경험적으로 우리 농사꾼이신 조상님들께서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게 뭐 농사 직설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구전으로 내려왔고, 그 다음에 농사꾼들이 다 아는 그런 일반적인 상식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표 식물입니다. 계절 지표 식물. 우리는 지금 그걸 잊고 살고 있죠. 왜? 어떻게? 예, 필요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나무가 갖고 있는, 그 의미, 예, 역할, 이걸 살펴보면요. 오리나무가 꽃을 피우는 시기는 이른봄이라고 말씀드렸고, 설을 지나서 보름이 되기 전에, 피게 됩니다. 그리고 입춘이라는, 절기를 지나게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겨우 내내 농사꾼들은 작년 10월이나 11월에 농사를 끝내고 나서 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 그냥 겨울을 지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몸이 다 굳어져 있죠. 그 다음에 농기구들은 좀 용기스러워 있을 수도 있고,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또, 마찬가지로, 이제 제일 중요한 논과 밭은 어떻게 돼 있어요? 정리가 잘 안 돼 있을 것 같잖아요. 그죠? 거름을 뿌려놨으니까, 이제 그걸 또 정리를 해야 되고, 논두렁, 밭두렁도 다시 정리해야 되고, 고랑도 다시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 이 오리나무가 꽃을 피우는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요. 농사꾼들이 이제 드디어 일을 할 시간, 첫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을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걸 깨우는 게 뭐예요? 그 몸을 깨우고 그 의식을 깨우는 게, 우리 보름에 뭐 하죠? 보름에 뭐 합니까? 우리 놀이로? 예. 놀이를 하죠, 놀이. 어떤 놀이요? 발짓 태우기. 그죠? 이거는 뭐예요? 예. 눈두렁, 밭두렁에 있는, 이제 거기다가 불을 내가지고, 겨우 내내 거기 잠재하고 있던, 그 숨어있던 그 병충해 있잖아요. 곤충의 알, 이런 것들을 조금이나마 제거하기 위한 방법이고, 또, 재가 되면 그 재가, 알칼리성을 띠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겨우 내내, 산성화됐던, 또 우리 거름을 들게 되면 이제 밭이나 논이 산성화되거든요. 그런 거를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제 불을 떼는 거죠. 자, 그런 작업을 하고. 자, 이제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또 놀이가 또 있죠. 뭐, 보름에 하는 놀이가 뭐 있겠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몸을 쓰는 놀이를 이제 한다는 거죠. 발짓 태우기라고 시작해가지고, 차전놀이라든가, 차전놀이는 한가위 때 하나요? 어쨌든, 그런 놀이를 통해가지고, 사람의 몸을 깨우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농사의 준비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리는 것이 바로 뭐냐? 바로 이 오리나무의 수꽃이라는 거죠. 그 수꽃이, 예, 바로 그 시작을 알리는,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바로 그 지표, 예, 그 지표라는 거예요.
이런 계절 지표 식물들이 사실 농사에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고요. 꼭 오리나무뿐만이 아니고 오리나무 말고도 여러 가지의 식물들이 사실상은 농사의 지표로, 농사 시계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렇게 농사 시계로 사용한 이유가 이게 우리가 이제 경도라는 것이 있잖아요. 지도의 경도. 그래서 위치에 따라 가지고 약간씩 차이가 있고 특히 남부지방이랑 북부지방이랑 거의 한 달 차이가 나요. 온도의 차이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현명하게 이런 식물들을 계절의 지표로도 삼아가지고 농사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이제 오리나무의 특성을 좀 알려드리면 여기 지금 이렇게 물가잖아요. 오리나무는 물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주로 물가에서 살고요. 산에 가도 뭐 두메 오리라든가 이런 나무들 보면은 대부분 보면은 물기가 많은 습한 곳에 주로 많이 자라고 있고요. 또 특히 바닷가 같은 경우에도 물기가 굉장히 좀 많은 그런 곳에 살고 있고요. 자, 조금 전에 보셨지만은 이렇게 이게 쑥꽃입니다. 쑥꽃이고요. 얘는 이미 털고 털었어요. 이 꽃가루를 털고 떨어진 상태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작년 열매죠. 이게 있고 실제로 달려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자, 좀 크게 해서 보여드릴까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보시면은 밑에 이제 3개의 쑥꽃이 있고, 요 위에 보시면 여기도 있어요. 요거. 예, 요게 바로 암꽃이에요. 자주색으로 보이는 저것이 바로 암꽃이고요. 쑥꽃이 위에 있고, 쑥꽃이 밑에 있고, 암꽃이 위에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자가수분을 방지하기 위한 나무의 최소한의 어떤 장치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가지고 하늘하늘 이렇게 바람이 불 때 날립니다. 날리고 나서 이거 어떻게 되죠? 네.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간에 수정이 되겠죠. 그리고 쑥꽃의 개수로 보면 되게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작년에 보게 되면 열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아마 저만큼 되지 않을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거리라고 해가지고 2년에 한 번씩 열매가 많이 달리는 건 해거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렇게 사실 달린 정도는 굉장히 많이 달린 거예요. 네, 많이 달린 거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그렇게 많은 열매가 달리지 않을 걸로 아마 예상을 좀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도 아마 이렇게 산천이나 아니면 어디를 가시다가 바닥에 이렇게 떨어져 있거나 바닥에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하늘하늘 날리는 녀석이 있으면 저 나무 우리 나무구나, 우리 농사꾼 우리 선조들이 많이 애용했던 그런 나무네 라고 한 번쯤 쳐다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리나무였습니다.